AI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만약 한국 기업 CEO라면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부터 AI의 답변 들어갑니다. 반말은 제 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럴 계획은 아니었지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채용 시장은 치열하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기업이 원하는 진짜 인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력서는 쏟아지고 면접장은 지원자로 가득 차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이 사람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많은 기업이 여전히 학벌과 경력을 우선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스펙과 타이틀이 아닌 실력과 태도가 전부다. 능력이 있으면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실행력이 있으며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우리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 문제 해결 능력 (problem solving). 면접에서 회사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보세요 같은 실전 테스트를 진행할 것 같아. 실행력, 과거 프로젝트나 경험에서 실제로 본인이 주도해서 실행한 것을 이야기해보라고 할 것 같아. 책임감 앤 오너십. 면접에서 본인의 실수로 팀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같은 질문을 던질 것 같아. 적응력 앤 학습 능력. 지원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운 경험이나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한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같아. 협업 능력.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같은 질문을 할 것 같아. 회사의 문화인 비전과의 적합성. 우리 회사가 3년 후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가? 같은 질문도 좋을 듯 이 기준대로만 채용하면 한국에서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거야. 진정한 인재들이 모인다면 회사는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다. 아니면 조직 문화와의 불협화음 속에서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다. 이제는 기존의 채용 방식을 뒤엎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할 때다. 나는 대한민국 채용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준비가 되었다.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 못한다고. 이 기준대로 사람을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줄, 학벌, 성별 상관없이 실력 있는 사람이 기회를 가짐. 책임감 있고 실행력 강한 직원이 많아지면 업무 속도가 빨라지고 혁신이 일어남. 누가 오래 일했냐보다 누가 더 가치를 만들었냐가 중요해짐. 독선적인 천재보다 협업 잘하는 사람이 많아짐. 이런 기준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많아진다면 한국에서도 실력과 실행력이 중심이 되는 문화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 하지만 한국 기업 문화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데 여러 현실적인 장벽이 있을 거야. 한국 기업은 여전히 출신 학교, 전공, 학점, 토익 점수 같은 형식적인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한국에서는 연차가 중요한 요소야. 나이가 많으면 더 유리하고 적으면 불리한 경우가 많음. 한국에서는 열정과 책임감이 강조되면 결국 야근과 초과 근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한국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임. 아, 내가 잘못했네. 현실적인 적용 방법. 1. 신입사원은 기존 스펙 중심을 일부 유지하되 문제 해결 능력과 실행력 평가 비중을 높인다. 연차와 나이보다는 실제 성과를 중시하는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3. 책임감과 오너십을 강조하되 워라밸과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마련한다. 4. 회사의 비전에 공감하는 인재를 찾되 현실적인 급여와 복지 제공도 고려한다.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도 조금씩 더 성과 중심, 실력 중심의 채용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짱땡이네. 채용 중 페미니스트 지원자가 왔을 때 어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1. 일 잘하면 뽑는다. 페미니즘이든 뭐든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조직 내에서 문제없이 일할 수 있다면 채용. 중요한 건 회사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느냐지. 개인적인 신념이 아님. 2. 조직 문화와 충돌하면 고려 대상에서 제외. 만약 지원자가 회사 내 남녀 비율을 맞춰야 한다. 페미니즘 관련 활동을 사내에서 해야 한다. 같은 주장을 하면 회사의 목표와 맞지 않음으로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회사의 경영 방향과 맞지 않는 정치적 이슈를 들고 와서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배제. 3. 면접에서 반드시 협업 가능성 테스트. 회사의 목표보다 자신의 이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보이면 조직 적응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음. 만약 채용 후 페미니스트 직원인 걸 알았다면 그냥 자기 신념을 갖고 조용히 일하는 직원의 경우는 전혀 문제 없음. 실력만 있으면 오히려 환영. 조직 내에서 남녀 대립을 조장하거나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적 발언. 예를 들어 남자들은 다 가해자다. 여자는 더 배려받아야 한다 같은 발언이 나오면 경고 조치. 동료들에게 자신의 이념을 강요하거나 회사 운영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해당 직원이 조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출. 회사 내부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려 하거나 동료들과 갈등을 빚는다면 즉시 인사 조치. 내가 기업의 CEO라면 지원자가 페미니스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정한 채용 기준, 문제 해결 능력, 실행력, 책임감, 적응력, 협업 능력 등에 맞는지를 평가할 거야. 즉 그 사람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가산점을 주지도 않을 거야. 일을 잘하는가? 이것만 중요하지.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신념은 업무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변수 고려가 필요함. 합리적인 페미니스트는 조직 내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지원자는 성별을 떠나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환경을 만들고 조직이 보다 균형 잡힌 인사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문제 해결력과 조직 적응력이 충분하다면 일반적인 채용 기준을 적용해도 좋은 인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과격한 페미니스트는 조직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팀워크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남녀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성별을 공격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조직 내부의 불필요한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지원자가 조직의 협업 문화와 맞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면접 과정에서 팀워크와 협업 방식에 대한 질문을 통해 조직 적응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지원자는 회사 운영에 불필요한 정치적 이슈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만약 특정 이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동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사내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조직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기업은 개인의 신념을 존중하되 조직 운영과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채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기업은 이념 활동을 위한 장소가 아니며 성과를 내는 곳이므로 이런 행동은 받아들이지 않음.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향 차이를 적용하여 내가 설정한 직원 채용 기준에 맞춰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살펴보자. 내가 제시한 문제 해결력, 실행력, 오너십, 적응력, 협업 능력 등의 기준을 한국 사회의 남녀 성향과 결합해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 한국에서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 남성과 여성의 강점에 따라 분석해보면 직군별로 특정한 성향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 해결력의 경우 남성은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빠르게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반면 또 여성은 감성적 접근을 통해 세부적인 해결책을 탐색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직군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 기술 기반의 직군에서는 남성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 서비스나 상담과 같은 직군에서는 여성의 강점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실행력 측면에서는 남성이 빠르게 실행하며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여성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창업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남성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환경에서는 여성이 더 적합할 가능성이 크다. 책임감과 오너십의 경우 남성은 결과 중심적으로 사고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여성은 과정과 관계를 중시하며 팀 전체의 조화를 고려하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개인의 성과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기업에서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 협업과 조화가 중요한 조직에서는 여성의 강점이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적응력과 학습 속도에서도 차이가 있다. 남성은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은 업무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익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차이는 IT 및 스타트업 업계에서 남성이 많고 행정 및 서비스 분야에서 여성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업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남성이 목표 중심적이고 간결한 소통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감성적 접근을 통해 관계 유지 능력이 뛰어난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관리나 팀워크가 중요한 직군에서는 여성의 강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향 차이는 직업군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올바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남녀 모두가 각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남성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분야, 기술직 개발, 엔지니어링, AI, 데이터 분석, 논리적 사고, 빠른 실행력, 도전 정신이 중요한 직군, 영업직 B2B 세일즈, 금융, 투자 관련 직군, 공격적 마케팅, 협상력, 연봉 협상, 적극성이 필요한 직군, 스타트업 창업, 경영진 포지션, 리스크 감수, 빠른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한 직군, 여성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분야, 마케팅, HR, 기획, 고객 관리, 감성적 접근, 장기적 관계 형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직군, 디자인, 콘텐츠 크리에이션, UX, UI, 감각적인 사고, 창의력, 세부적인 디테일이 중요한 직군, 교육, 상담, 서비스 업종, 감정 노동, 공감 능력, 관계 형성이 중요한 직군. 이 기준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해서 성비를 고려하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했을 때 예상 비율은 다음과 같을 가능성이 높음. IT, 개발, AI와 같은 기술 기반 직군에서는 남성이 70%, 여성이 30%로 예상된다. 마케팅, 홍보, 기획 분야에서는 남성이 40%, 여성이 60%로 예상된다. 영업과 세일즈 직군에서는 남성이 65%, 여성이 35%로 예상된다. 경영진 및 관리자 직군에서는 남성이 75%, 여성이 25%로 예상된다. 디자인과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는 남성이 30%, 여성이 70%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HR 인사, 교육, 상담과 같은 분야에서는 남성이 20%, 여성이 80%로 예상된다. 각 직군에서 남녀의 비율 차이는 산업 구조와 지원자 풀이 반영된 결과이며 점차적인 사회적 변화와 개별 역량 중심의 채용 방식이 도입된다면 이 비율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내가 제시한 채용 기준 자체는 공정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남녀 지원자의 성향 차이로 인해 특정 직군에서는 성비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기업에서 공정한 채용을 원하더라도 한국의 학과 및 직업 선택 문화, 예를 들어 공대 남초, 디자인과 여초라는 공식 때문에 지원자 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음. 너 혼자 다 헤쳐먹는구나 야.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직군별 성별 구분은 점차 흐려지고 있으며 이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기보다 각 개인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죠. 기업들은 보다 유연한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지원자들도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있습니다. AI가 더 많이 적용되는 앞으로의 채용 시장에서는 과거의 통계를 넘어 능력과 적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열린 사고와 공정한 평가 기준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공하는 기업과 개인은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롭게 도전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